시대적 분위기를 바탕으로 18세기에는 정교한 전도 제작도 행해졌습니다. 대표적인 지도가 정상기가 그린 동국지도였습니다. 이전 시대의 지도들이 결함이 많아서 역할을 제대로 못하는 것을 안타깝게 여긴 그는 더 정확한 지도를 만들려는 의도로 제작에 임하게 됩니다. 그리하여 백리척이라는 독특한 축적을 사용하여 북부지방이 실제에 가깝게 그려진 지도를 제작했습니다. 조선 후기 실학자인 정상기의 자는 여일이고 호는 어은 또는 농포자입니다. 그는 학문을 반드시 옛사람으로부터 시작했고 많은 서적들을 두루 섭렵하여 다방면으로 풍부한 지식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중년 이후로는 집에서 저술에만 몰두했다죠. 농포문담을 포함해 많은 저작을 남겼습니다. 지금은 오직 농포문담만 전합니다. 그의 학문은 실용적인 성격을 띠고 있었고 다방면의 깊은 연구로 이루어졌습니다. 특히 그는 국방을 중시했는데요. 이는 현재 존재하는 농포문답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의 학문 성향은 당대 실학의 대가인 성호이익과의 교류로 더욱 성숙되었죠. 그리고 마침내는 말년에 동국지도라는 역작으로 결실을 맺게 되었습니다. 동국지도의 제작 과정은 발문을 알 수 있습니다. 앞에서 언급했듯 정확하지 못한 지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도 제작에 임하게 되었죠. 당시 통용되는 지도 대부분은 지면 모양에 따라 만들어졌기에 거리나 방위들이 정확하지 못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신증동국 여지승남에 삽입된 일명 동남도인 팔도 총도와 도별도를 들 수 있습니다. 이 결점을 개선하기 위해 정상기는 말년을 동국지도 제작에 몰두했습니다. 그 시대까지 축적된 지도 제작의 성과와 지리지식을 활용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농포문답에서 언급했듯이 그는 병약하여 한 고을 밖을 제대로 벗어나 본 적이 없었다고 합니다. 따라서 전 국토를 답사하고 측량하여 동국지도를 제작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조선 전기의 대학자이며 고위 관직에 있었던 정인지의 직계 후손으로서 집안에 소장된 지도와 각종 지리지 등을 쉽게 이용할 수 있었죠. 성호이익을 비롯한 여러 학자들과의 교류로 새로운 자료도 구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모든 자료를 바탕으로 백리척을 이용한 독특한 방법으로 당대 최고의 동국지도를 제작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정상기의 지도는 대전도와 이를 팔도로 나누어 첩으로 만든 팔도 분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현재 정상기의 원도 자체는 전하지 않기 때문에 현재 존재하는 사본을 토대로 원도의 모습을 파악해 볼 수밖에 없습니다. 대전도의 경우는 현재 존재하는 사본이 팔도 분도에 비해 매우 적은 편인데 이들의 규격은 대략 가로 130에서 140cm, 세로 240에서 260cm 정도입니다. 정상기의 팔도 분도는 이전과 양식이 다릅니다. 신증동국 여지승남과 같은 지리지에 실리는 팔도 분도는 축척이 서로 달라 산천의 표현과 도리가 모두 부정확합니다. 하지만 정상기의 팔도 분도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도록 고안되었죠. 경기도와 충청도는 면적이 다른 도에 비해 그리 넓지 않기 때문에 한 장의 지도에다 합쳤습니다. 함경도는 넓은 면적으로 인해 남도와 북도로 분리하여 두 장의 지도로 만들었습니다. 규격도 다소 차이는 있지만 대략 가로 60cm, 세로 100cm 내외입니다. 정상기의 팔도 분도의 양식상 또 다른 특징은 첩이라는 점입니다. 접는 첩으로 만든 이유는 열람과 휴대상의 편의를 위해서입니다.
이러한 형식은 정상기의 동국지도 이전에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는 이 양식을 적극 도입해 대축적의 분도첩으로 만들었습니다. 이 양식은 이후 각 군현 지도집과 김정호의 청구도 대동여 지도로 이어집니다. 이처럼 대축척 지도첩이 조선 후기 지도학사상 큰 흐름으로 자리 잡는데 상당한 영향을 끼쳤던 것입니다. 동국지도는 조선 전기의 지도들과 비교했을 때 1차적으로 윤곽에서 커다란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차이는 특히 압록강, 두만강 유역을 중심으로 하는 한반도 북부지방에서 현저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양성지, 정척의 동국지도를 계승한 지도들은 대부분 북부지방을 중남부지방보다 작게 표현하였습니다. 또 압록강과 두만강의 물길이 부정확한데 압록강과 두만강의 하구가 위도상 상당한 차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같은 위도선상에 있는 것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정상기의 동국지도는 표현상에서도 이전 지도와는 다른 특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산맥과 물줄기는 지표면의 근골과 혈맥이 됩니다. 동국지도에서 산천의 표현과 관련하여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산계와 수계가 이전 지도와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상세해졌다는 점입니다. 이전의 지도들은 소축적 지도이기 때문에 산계와 수계를 자세히 표현할 수 없는 측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산천으로 대표되는 공간 인식도 상당히 제약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정상기의 동국지도에 이르러서는 대축적 지도로 제작되었고 조선 전기 이래 축적된 공간 인식을 바탕으로 후대의 김정호 지도와 비교해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산천 체계를 잘 표현해내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산줄기 체계에 입각한 지형 표현이 더욱 구체화되었습니다. 산줄기 체계는 백두산에서 지리산까지를 하나의 커다란 산줄기로 하고 이 산줄기에서 크게 가지친 2차적인 산줄기는 대하천의 유역 능선으로 합니다. 다시 여기서 뻗어나간 지맥순으로 지형을 표현한 것입니다. 이러한 산줄기들은 하천을 가르는 분수령 역할도 합니다. 따라서 산줄기는 각각의 유역을 나누는 경계가 되는 것입니다. 왜 정상기의 동국지도는 이전 지도와는 달리 산줄기 체계를 표현한 것인가요? 왜냐하면 이 같은 산줄기 체계는 우리의 오랜 전통적 지리인식 체계에 근거를 둔 것이기 때문입니다. 동아시아 내에서도 중국이나 일본에서는 볼 수 없는 조선의 독특한 산지 표현 방법이라 할 수 있죠. 이러한 기법은 조선 전기의 세계 지도인 혼일강리 역대국도 지도와 전도인 조선 방역 지도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산줄기 중심의 지형 표현 기법은 이후 김정호의 대동여 지도로 이어지면서 확고히 정립되었습니다. 동국지도에는 인문 요소도 상세하게 표현되었는데요. 가장 두드러지는 것은 교통로입니다. 현재 존재하는 이전 시기의 지도를 보면 대부분 도로망이 표현되지 않고 있습니다. 소략한 동남도 계열의 지도에서는 물론이거니와 양성지, 정척의 동국지도 유형의 지도에서도 교통로가 표시 안 된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정상기의 동국지도에 이르러서는 교통로가 자세하게 표시되고 있습니다. 더불어 역과 보, 산성, 봉수와 같은 군사적인 내용도 자세하게 수록되어 있습니다. 북방에 대해 남다른 관심이 있었던 만큼 자신의 지도에도 이를 중요하게 표현했던 것입니다. 이들 인문 요소의 표현 방식은 동국지도의 발문에 잘 나타나 있는데요. 이 지도는
채색된 필사본 지도이기 때문에 다양한 색상을 지리적 사상의 표현에 이용하고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중앙은 황색, 동쪽은 청색, 서쪽은 백색, 남쪽은 홍색, 북쪽은 흑색으로 일부 도는 색상을 혼합하여 채색했습니다. 황선으로 각 도의 좌도와 우도의 경계를 표시했고, 봉수는 돈대의 형상에 불꽃을 나타내는 붉은 점으로 표현했습니다. 산성은 흰 성각키를 그려 표현했고, 고울에 성이 있는 경우는 산성과 구분하기 위해 흰 선을 둥글게 그렸습니다. 여건과 진보는 작은 원으로 표현했으며 청색과 황색으로 구분했습니다. 이러한 채색과 기호를 이용한 표현 방법은 이후 방안식 군현지도나 대축적 군현지도에 연결되고 김정호의 동여도나 대동여지도의 정교한 법례로 발전되었습니다. 동국지도의 지도학적 가치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 정상기는 백리척이라는 독특한 축척을 고안하여 사용했습니다. 백리척은 동국지도의 사본마다 다소의 차이는 있으나 대략 9.4에서 9.8cm의 길이로 되어 있습니다. 이는 현대의 바 스케일과 유사하며 이를 이용하면 각 지점 간 직선 거리를 쉽게 측정할 수 있죠. 둘째, 동국지도에서 비로소 국토의 원형이 확립되었습니다. 정상기의 동국지도 이전의 지도는 대부분 북부 지방의 윤곽이 왜곡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이전의 지리지, 지도를 비롯하여 이 시기에 간행되는 읍지, 관방지도 등을 합하여 왜곡되었던 북부 지방의 윤곽을 바로잡았습니다. 조선시대 지도의 결정판이라 할 수 있는 김정호의 대동여지도보다 무려 100년 이상 앞서서 우리 국토의 형태를 실제에 가깝게 그려냈던 것입니다. 셋째, 동국지도는 대축척 전도의 효시가 됩니다. 조선시대에 제작된 대부분의 지도에서는 축척 표시가 없습니다. 따라서 현대 지도와 같은 축척을 산정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정상기의 동국지도는 백리척이라는 축척을 사용했기 때문에 축척 산정이 가능한 대표적인 지도입니다. 넷째, 동국지도는 자연 인문에 걸쳐 다양한 정보를 수록하고 있습니다. 다섯째, 동국지도는 이후 민관 지도 제작의 기본도로 사용되었습니다. 1757년 조정에 알려지게 된 정상기의 동국지도는 이후 관청에서 적극 활용하게 됩니다. 대표적인 사례는 1770년 신경준의 동국여지도 제작 사업입니다. 민간에서도 정상기의 동국지도는 많은 사람들에 의해 지도 제작에 이용되었습니다. 특히 해주정씨 가문의 정철조, 정후조 형제는 정상기의 지도를 바탕으로 수정, 편집하여 더 뛰어난 해주본을 제작하기도 했습니다. 또 이후에 제작되는 전도들은 정상기의 대전도를 바탕으로 축소한 것들인데 도리도표에 수록된 전도, 해자전도 등이 대표적입니다. 이익, 정약용 같은 대학자들도 정상기의 지도사본을 소장하고 이를 토대로 그들의 지리 지식을 더욱 넓힐 수 있었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국토인식의 진전 과정과 조선 전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